민주당이 이렇게 골마 터지는 과정에서 가장 앞에서 쇄신을 주도해야 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도대체 이 아사리판에서 민주당 최고의 위기 속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안부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분 안부 좀 챙겨볼까요? 자, 이재명이라는 이분이 대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융범죄는 징역을 80년을 살아야 된다. 감옥에 보내서 살아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 하여튼 아니 뭐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나라의 이 시세 조작 같은 작전 세력에 대해서, 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좀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해요. 근데 말을 해도 살아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거래, 펀드 사기, 주가 조작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감옥에 보낸 다음에 살아생전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살아서는 다시 밖으로 못 나오게. 참 이게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이런 신념을 가진 분이에요. 이런 신념을 가진 분인데, 살아서는 다시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이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궁금하시죠? 자, 김남국 사건이 5월 5일 날 났잖아요. 이분이 조용하다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5월 10일 날 뭐를 했냐? 대구에 가서 이 두 분이 만났습니다. 김남국 사건이 한참 확대되고 있을 때 이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가서 뭐를 했냐? 이재명 대표가 정쟁을 넘어서 지금 한국 정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저따오로 말을 하는 사람이, 살아생전 빛을 못 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 참 우스운데, 이 대구시장께서는 정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어서 그렇다. 송 시장께서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정치에 노련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홍 시장한테 중앙당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안 듣는다라고 홍 시장이 말을 하시고,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즉각 탈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홍 시장께서도 참 탈당이 마치 좋은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탈당으로 도망가는 이런 작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즉각 탈당하는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다. 우리 당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구까지 가서 홍준표 시장하고 마주 앉아서 이 손 꼭 잡고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욕하러 간 거고,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실 욕하고 싶은 거를 아주 상대를 잘 만나서 두 분이 이 얘기를 정답게 하신 거예요. 지금 얘기를 보면 지금 김남국 사건이 한참인데 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한 얘기를 보면 국민의힘 욕을 하고 싶어서 아주 이해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참.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알려드린 게 이거예요. 5월 10일. 5월 5일 날 김남국 사건이 불거지고 닷새나 있다가 지금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러고 다닌 거는 이 사람은 김남국 사건을 덮고 싶었던 거죠. 계속. 어쩔 수 없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쇄신 의총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보세요. 이분의 워딩을 보세요.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자, 이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게 뭐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때 코인 거래했다에 대해서만 지금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했다. 도망갔다라는 얘기 없죠. 더 이상 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없고, 전수조사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의미를 축소해서 코인 거래 상임위원회 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지금 시세 조작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로비설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다 궁금해하는데 이거 자료 안 내놓고 어딜 도망가는데 자료 안 내놓고 지금 도망간 게 너무나 분명한데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했다.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민주당은 문제 있는 사람이 즉각 탈당해서 아주 바람직한데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김남국은 자료 꽁치고 도망가 버린 건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미화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이거를 축소하려고 할까요? 의미를 축소하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지도부 늑장 대응에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게 왜냐? 지도부 늑장 대응이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했을까요? 첫 번째, 아니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오만 사법 리스크를 깔고 앉아 있잖아요.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그 고름을 짜내고 골마 터지는 상처를 그 잘라내야 되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본인이 지금 고름이니까. 민주당 고름 중에서 제일 누런 게 이재명 씨잖아요. 지금 김남국이라는 고름을 얼른 짜내지 못한 것은 본인이 일단 찔리니까죠. 이거 쇄신하자는 얘기 나오면 고름 짜자, 골분 살을 잘라내야 된다 그럴 때 자기가 뭐 제일 누러니까, 제일 누런 고름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늑장대응을 한 거고 대구 같은 데 가서 저 홍준표 시장이랑 앉아서 국민의힘 저 뒷담 하나 까면서 아주 저거죠. 한가한 세월인 것처럼. 그러면서 가라앉길 기다렸겠죠. 그런 와중에 지금 지도부 늑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어제 그래서 그 쇄신의총에서 지도부를 비판하고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이거를 축소 대응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물론 자기가 제일 큰 그 고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김남국이 이분의 최측근이니까 정말 두 분이 분리된 거 맞아? 이런 의심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타가 공인하는 최측근이었잖아요. 중앙대 후배 김남국이. 김남국이 이런 짓을 할 동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공약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돈을 먹었을 거다. 그리고 뭐 회사들하고 결탁해서 시세를 조작했을 거다. 그리고 코인으로 돈 많이 번 거, 애시당초에 들어온 돈이 불투명한 이상 코인을 판 돈도 지금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 이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완전히 분리돼 있을까? 같이 같이 나눠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지금 사람들 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좀 중앙대 후배 최측근이었잖아요. 대선 내내 달고 다닌 수행실장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늑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당은 점점 더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철험에 해체하고 팬덤에 기승해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퇴장해야 된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당을 고름을 짜내고 썩은 쌀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이 팬덤에 기생하는 이런 정치인들. 근데 팬덤에 가장 기생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당대표죠, 뭐. 지금 개딸 아니면 당대표가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골마 터진 것은 부정부패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응 시스템이 망가진 거는 개딸들 믿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맨날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모든 자신들의 잘못을 검찰한테 돌리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거를 당대표가 스스로의 다리를 잘라가면서 쇄신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죠. 문제인데 이분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제일 한심한 부분은 이겁니다. 5월 10일 날 자기는 대구 가서 슬쩍 홍준표 시장이랑 손잡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천 룰을 바꿨습니다.
자기는 마치 상관없는 척 대구에 내려가 있었지만 너무나 조용하게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르게 많은 민주당 의원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저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공천 룰을 바꿨다. 그게 자기 때문이죠.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걸려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걸려 있는 게 뭐 대장동, FC 의혹, 뭐 백현동 이게 지금 그저께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거는 뭐 앞으로 뭐 한 2년쯤 걸릴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선거법 위반,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선거 과정에서 공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니까 선거법 위반을 했느냐의 사건은 아마 그 길 멀지 않아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유죄겠죠. 지금 뭐 김문기 씨랑 뭐 저러고 같이 논 게 저 세월을 같이 놀았는데 아마 유죄겠죠. 유죄가 나온다 해도 본인이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공천 룰을 바꾸게 만든 거예요. 지난주에. 이 김남국 사건으로 이 당이 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혼란을 틈타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의 그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첫 번째 자신이 제일 큰 고름이기 때문에 못했고 두 번째 자기 최측근이니까 감싸주고 싶었겠죠. 또는 최측근인 이상 그 안에 둘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모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그 와중에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지금 공천 룰을 바꿔가지고 자기 총선 나가겠다고. 아유 정말 너무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죠? 아이고 이게 전통과 역사의 민주당이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냐. 근데 이제 저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분들을 그 내년 총선에서 살려서 내보내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강적들 녹화 갔더니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김성태 의원하고 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께서 요게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조국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그 선거에 내보내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총선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층을 투표장에 데리고 나오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흥행을 일으키면 그 와중에 국민의힘도 똑같은 전략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전략을 쓰면 우리나라를 미래로 보내는 어떤 아젠다,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분들을 간판으로 한 그런 총선을 치르는 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정말 이거는 나라를 정말 뒤로 퇴행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 거대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딴 거를 총선 컨셉이라고, 총선 전략이라고 지금 짜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총체적인 그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총체적인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남의 집에 불난 겁니다. 남의 집에 불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구경이 재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당이 저기까지 내려감에 있어서 서로 믿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믿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당 안에서 그래도 조금 그 고름을 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이 사람들의 고름을 우리가 빨리 짜는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촉구하고 강제해야 합니다. 그게 뭐 전수조사가 될 수도 있고, 김남국 제명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그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밖에서 우리가 이민주당 밖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더 이상 이렇게 썩어가는 고름을 가지고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를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이거 뭐 불구경하듯이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뭔가 좀 쇄신의 조치를 우리도 같이 쇄신하겠다 이런 그 메시지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좀 올라가야지. 어떻게 좀 서로 양당이 좀 앞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치를 계속 하겠습니까?